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하실 내용으로 들고 왔는데요. 저부터도 아주 요즘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 키우는 독서 습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책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읽고 쓰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모든 학부모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요. 오랜 시간 초등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또 지금은 작가로 초등학습 전문가로 또 학부모 멘토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이은경 선생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두 아들을 두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아이가 초2인데 저희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네. 저는 연년생 아들 둘의 엄마예요. 아들 들어보요?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시절의 아이들을 다 이제 키워놓으셨고 네. 또 그런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셨으니까 이제 막 입학한 그 아이들의 학부모님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옛날 기억도 좀 나시나요? 정말 많이 나죠. 그 시절에 길을 찾지 못해서 막 불안해했던, 그리고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더 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했던 그 시절에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그런데 아직은 심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를 포함한 학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적어도 한글은 다 띄워야 되고 요즘은 영어도 다 한다고 하고 수학도 좀 선행을 나가야 되고 네. 할 것들 투성이인데 이 시기를 두 번이나 겪으셨잖아요. 네. 이것들 다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 시기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게 따로 있나요? 네, 중요하다고 하는 건 너무 많은데요. 어떤 시기에 무엇에 힘을 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열심히 한 것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도 진짜 열심히 하죠. 요즘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기를 만나지 못하거나 적기와의 매칭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한 것에 비하면 결과가 좀 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기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기에는 다시 네. 돌아가면은 이건 한다 안 한다 좀 네.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에게 그 어떤 과목의 문제집도 풀린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적어도 3권은 풀려야 되는 거 국영수. 네. 문제집을 푸느라 시간을 보낼 시기가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만약에 1학년을 키운다, 절대 풀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제집 안 풀리면 그럼 뭐는 꼭 해야 하나요? 독서죠. 네, 저는 정말 저희 아이들 독서 교육에 진심이었고 정말 많은 시간을 초등 시기 내내 독서에 썼는데요. 다시 돌아간다면 더 많은 시간을 쓸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독서로 길러지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은 특별히 뭐 문해력이란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중요하죠. 네, 문해력을 길러주는 힘, 독서인 건 당연하고요. 단순히 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문해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 생각할 시간을 얻는 것, 생각할 거리를 얻는 것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시기에는 좀 독서에 집중을 하면서 문해력과 네. 사고력을 키워야 나중에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면서 초등 1학년에 잡아야 할 독서 습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꼭기요. 초등학교 생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유튜브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채택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 쓰러 갈까요? 저희 큰아이가 올해 입학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힘든 게 스스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엄마 이거 읽어줘요 하면서 가지고 오거든요. 매일 읽어주다 보면 저도 지치기도 하고요. 이제는 스스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초1이니까 혼자 책을 읽는 방향으로 유도해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스스로 혼자 읽겠다고 할 때까지 제가 계속 읽어줘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독립, 읽기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약간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확 몰아서 사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떨어져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와, 네. 네. 그런데 엄마가 읽어주는 게 더 도움된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읽으려고 해도 끝까지 붙들고 읽어주시는 엄마들도 있고. 걸음마라고 생각해 주세요. 걸음마요? 네. 혼자 걸을 수는 있는데 넘어지죠, 처음에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뿌리치고 혼자 걷겠다고 하는 애가 있고요. 혼자 되게 잘 걷는데 꼭 손을 잡아야만 걷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독서도 아이 성향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데 혼자 읽을 수 있는데도 같이 읽어달라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그런 시기가 있고요. 혼자 잘 읽지도 못하면서 혼자 읽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아이의 어떤 그런 독립적인 면, 그 성향에 따른 것도 있고요. 또 아이마다 한글에 대해서 또 책에 대해서 느껴지는 경험들, 감정들의 영향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아이가 싫어서 도망 다니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읽어주자. 라는 원칙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사연에 보신 것처럼 힘들어요. 세 권만 읽으면 목이 이제 쉬기 시작해요. 네. 네. 독립시키셨을 때 좋으셨죠? 너무 좋았어요. 네. 계속 그래서 그 책을 계속 사줬어요. 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제 따님 같은 경우는 글책으로 읽기 독립을 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로망 같은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학습 만화로 독립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독립을 한 건 기쁘지만 만화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속이 타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지금 이거 하다가 지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기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거라면 공부를 잘하게 된대요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독서가 아이의 학습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이가 지금 독서를 시작했지만 이 독서가 결국 대입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긴 레이스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3권, 4권, 5권, 6권 아이가 읽어달라는 대로 다 읽어주다가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원칙을 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너가 원한다면 매주 토요일 밤에 책을 2권 읽어줄 수 있어. 원해?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의 원칙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걸 초등 시기 내내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고학년이 돼서도 계속이요? 네. 저희 아이들 경우에는 6학년 되니까 이제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읽어주거나 너무 많이 읽어주거나 막 구연동화를 해야 된다는 부담 있으시죠? 자꾸 네. 막 할머니 목소리 내고 그렇죠. 호랑이 힘든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잖아요. 네. 무슨 자격증 과정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된다는 부담은 버리고 그냥 읽어만 주자. 아. 네, 딴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읽기 기계처럼 네. 네,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네. 입만 움직여도 되죠. AI 같다라는 느낌으로 하세요. 네. 네. 읽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만큼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이들은 아직 책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부담이 없고 그런 경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책을 원하는 건 부모죠. 아이들은 한 번도 책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고 책과 아직 어색한 상태. 친구가 더 좋죠, 아직은. 네, 그러니까 네. 책과 친구가 되지 않은 아이를 친구가 되도록 약간 소개팅을 시켜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좀 낯선 분야 같은 네. 경우를 일부러 더 아이한테 막 읽어주는 건 도움이 될까요? 원래 좋아하는 분야는 알아서 읽고 싶을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읽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가 좋아서 읽는 어떤 소재가 마음에 들든 아니면 그 형식, 뭐 만화 형식이 마음에 들든, 그런데 이 부모 입장에서 이런 책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책을 만났을 때는 그 책은 읽어주기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오디오북 있잖아요. 요즘 아, 읽어주는 뭐 등 이런 것도 있던데 맞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나요? 부모가 다 읽어줄 수 없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디오북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요. 아, 엄마 목소리보다 좋아서. 그리고 실제로 영혼 없이 읽어주는 엄마보다 훨씬 더 성우의 목소리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역시 부모님이 무조건 다 읽어줘야 돼라고 고집하시도 마시고요. 오디오북은 더 발음이 좋으니까 오디오북으로만 해야 돼도 아니고요. 아이는 어쨌든 책을 혼자 읽어야 돼 하면서 혼자 읽기만 강요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병행하는 게 네. 도움이 되겠네요. 꼭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를 두었는데 그래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정도 읽으면 많이 읽나? 적게 읽나? 약간 그 기준이 좀 궁금해요. 네, 좋아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집에 초일 정도, 있는 네. 시간 내내 읽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 이 친구들의 특징은 학교에서도 계속 읽어요. 학교 교실 도착하자마자 읽기 시작을 해서 매 쉬는 시간마다 그 책을 꺼내서 읽고 수업 시간인데도 몰래 꺼내서 읽기도 하고요. 점심시간에도 밥만 먹고 오면 다시 읽던 책을 또 읽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너무 부러워요. 부럽죠. 우리 애가 그랬으면 네.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아이는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 좋은 것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책 보고 자는 시간을 미루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책을 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 눈을 피해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절제력이 조금 없어 맞아요. 보이기도 자기 조절력이 해요. 네. 부족한 상태이고요. 네. 책으로 도피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정말 너무 많이 읽어야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책을 너무 안 읽고 적게 읽어서 문제가 그게 되죠. 문제죠. 네. 네.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시간은 초등 1학년의 경우에는 저는 하루에 1시간. 1시간은? 네. 그런데 저는 실제로 2시간 이상씩 확보를 했었고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좀 더 바쁘더라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1시간도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제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매일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킹맘이라든지 또 학원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다니는 경우에 네. 매일 10분도 사실 쉽지 않다 하시는 경우에는 좀 몰아서 해도 되나요? 주말 독서 너무 좋죠. 부모님과 함께하는 주말 독서 그리고 부모님이 퇴근하시기 전까지 어디선가 시간을 보내야만 하고 사교육으로 그것들의 시간을 보내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머무는 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곳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꼭이요. 주말에는 이제 저희 아들이랑 어린이 도서관에 자주 다녔는데요. 일단 뭐 책이 많은 환경에 자주 가면은 좋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책을 읽었으면 해서 갔는데 아이가 유독 과학 이야기가 있는 학습 만화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동화책도 읽고 이제 다른 분야의 책도 접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아이도 정말 책을 좋아하는데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 학습 만화의 길로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글 책보다 요즘은 만화를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걱정이 좀 되는 시기가 왔어요. 다양한 영역이 아니라 좀 한 영역에 몰려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부모로서 좀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먼저 편독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쁜 걸까요? 만화만 보면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사실 만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럼요. 네. 편독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책을 정말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정말 계속 다시 보고 싶고 내가 정말 이 책은 친구도 좋지만 이 책은 친구만큼 좋아, 엄마 아빠도 좋지만 난 이 책이 정말 좋아하는 책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책과 평생의 친구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과의 만남 자체를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 책도 저 책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책 좀 읽어봐. 이쪽 좀 꼭 읽어줘. 이런 네, 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전집 등으로 해서 뭔가 큐레이션을 해서 아이가 새로운 책을 읽거나 편독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교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저는 과한 개입은 독서를 중단시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OTT 많이 보시죠? 네. 너무 많이 봐요. 요즘. 챙겨봐야죠. 네, 또 트렌드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OTT를 볼 시간이 많고 내가 그것을 너무 좋아한다 하더라도 안 보고 싶은 영화를 누가 틀어놓고 봐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면 너무 졸리죠. 난 정말 관심 없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못 보죠. 1번부터 18편까지 앉아서 정주행을 해라라고 한다면 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OTT라도 보긴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편독으로 시작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계속 편독일 수는 없으니 적절히 개입을 해주시되 강요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습 만화로 좀 편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면 어떡해요? 좀 중간에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이 학습 만화 계속 본단 말이죠. 네.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은 학습 만화만 보는 학생이에요. 초등 1, 2학년 때 학습 만화에 빠지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그 누구도 개입하거나 새로운 책을 보여주지 않아서 학습 만화만으로 6학년까지 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은 당연히 문해력과 사고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얼핏 보면 똑같이 독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독서로 얻은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읽고 싶은 책, 그러니까 학습 만화를 보고 있다라고 할 때는 얘가 그냥 마치 영상을 보고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고, 속 답답해. 네. 그러니까 저 독서를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얘가 마치 색종이 접기 하듯이 취미 쉬고 생활을 있구나. 하고 있다. 네. 얘 그냥 논다. 책과 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독서는 독서대로 병행을 따로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만화만 읽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그러면은 줄글 책을 좀 함께 읽으라고 뭐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읽어주기예요. 학습 만화는 안 읽어줘도 혼자 읽잖아요. 너무 잘 크크거리면서 읽죠. 네. 예,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엄마랑 아빠랑 읽어주셔서 읽는 책의 그 라인업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볼게요. 그러면은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관심 없는 분야도 읽으면서 좀 읽기가 이제 확장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물어보죠. 뭘 느꼈니? 묵묵부답으로. 네. 그래서 뭘 느낀 걸 좀 써봐. 일기에 써봐 하면은 또 쓰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쓰는 건 어떻게 시작해요? 부모님들이 가장 좀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해했어? 물어봐야죠. 이해를 안 했으면 뭐하러 읽는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100% 이해하거나 100% 기억하지 못해도 책을 읽는 시간 동안 뇌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으셔야 돼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아이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었다. 아이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해력과 사고력이 읽기 전보다 불과 10분 전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이건 절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믿지 않으면, 이 독서의 힘을 믿지 않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읽은 것의 결과물을 바로바로 얻으려고 하시거든요. 독서는 정말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 학습과 연결했을 때 나중에 아주 크게, 그러니까 복리라고 하죠. 크게 보답할 그런 종류의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읽자마자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이해했으면 설명해봐. 기억나는 거 다 말해봐.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당장의 아웃풋을 끌어내는 건 역시나 독서를 중단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엄마의 욕심일 뿐이군요. 네. 볼게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 복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좀 더 그 이율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읽을 책, 그 읽어주셨던 책들을 좀 그래도 좀 어떤 식으로 골라서 들이밀어 주셨는지 좀 따라하려고요. 아이마다 좋아하는 게 있죠. 다르죠. 딸이 뭐 좋아해요? 저희 아이는 학습 만화 이외에는 그 왜 고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그림체로 예쁘게 나온 줄글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 책을 좋아하는 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토리가 좀 있는 그런 책들을 좋아해요. 그렇죠. 문학 종류인 거죠, 그렇죠? 네, 세계문학이죠.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분야가 있죠. 어떤 소재? 있어요. 그 탐정 소설 좋아해요. 네네. 어떤 친구들은 친구 이야기에 꽂히고, 어떤 친구들은 동물 이야기에 꽂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탐정, 추리, 판타지, 아이마다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를 이용해서, 얘를 잘 이용해서 이 아이가 계속 이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더 어렵고 복잡한 서사가 있는 책들을 읽어내게 만들자. 그렇군요. 가 목표여야 돼요. 여기 초등 부모님들이 가장 좀 착각하시는 게 이거 읽었어? 그러면 이것도 읽고 해서 옆으로 빠르게 넓히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옆으로 넓힐 때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옆으로 넓히려다가 독서를 대부분 중단하죠.
그 시기가 초등 3, 4학년 정도고요. 이때 부모님들이 아이가 책을 좀 좋아하는 듯 싶다라고 하면 전집이 들어오잖아요, 집으로. 네. 네. 전집은 아이들이 원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엄마가 원하죠. 네. 책장이 예쁘잖아요. 그럴듯하죠. 네. 네. 제가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저희 아이들의 독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책을 다 얻어오거나 주워왔어요. 주워오고 얻어오셨다고요? 네. 분리수거함에 가면은 이렇게 오. 어느 집에서 나온 전집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저희는 버리러 나갔다가 한 번도 그냥 들어온 적이 없어요. 오. 책처럼 보이면 무조건 들고 들어왔어요. 오. 그게 성공했던 이유는 그 전집이 대박 전집이라서? 아니죠. 제가 돈을 안 들였잖아요. 그러면 안 읽어도 일단 화가 안 나죠. 밑줄 본전이니까. 안 읽어도 화가 하나도 그쵸, 나지 그쵸. 않아요. 안 읽어요? 다음 주에 다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돈에 비례해요. 부모님들의 이 화가, 감정이. 네. 내가 많이 무언가를 투자한 만큼 빠르게 그걸 얻고 싶어하는 마음에 아이는 순수한 호기심에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책만 읽고 싶은 것뿐인데, 부모님들은 거기에 들인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강요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책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관심도 없는 책을 많이 사서 투자해서 안 읽으면 화를 내거나 하지 말고, 네. 뭐, 얻을 수 있으면 얻거나 그럼요. 아니면은 네. 아이가 좋아하는 그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네. 좀 파주는? 그러니까 아까 탐정소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던져주는 이야기들로 쭉 자기만의 책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쪽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생각해 보세요. 탐정소설 마음에 드시나요? 좀 자극적인 내용도 있고,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듯한 어떤 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읽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위인전이나. 네. 뭔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탐탁치 않은 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이 책은 그래 지금은 읽게 두는데 내년엔 절대 안 돼, 다음 책은 안 돼 라고 생각을 나중에 몰래 하시거든요. 치워야지. 네. 그게 아니라 이 책은 너무 소중하다. 왜냐? 우리 아이는 이 책을 통해서 글밥을 쭉쭉 늘려갈 거다. 네, 그럼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탐정 추리 소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기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 엄마와 아나운서 엄마를 둔 아이들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도 저도 이제 책에 관심이 많아서 네. 책을 많이 좀 접하게 해 주었다 생각해요. 감히 저는 선생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선생님 아이들은 어떤가요? 원래 책을 좀 좋아했나요? 아니면 엄마의 영향으로 좋아하게 되었나요? 두 아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한 아이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어릴 때부터 책 좋아하는 애들은 다르죠. 네. 책을 자꾸 뽑아와서 읽어달라고 하고. 쌓아놓고 보고. 네, 책 근처에서 아이가 놀잖아요. 네. 한 명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책을 피해 다니더라고요. 이제 이건 타고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초등시기 내내 6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아프거나 여행을 가지 않으면 늘 지켰던 루틴은 매일 저녁 8시에 저희는 만났어요. 거실에 모여서 8시에 각자 자기 읽고 싶은 책 읽는 거예요. 엎드려도 되고 누워도 되고 뭘 먹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냥 그 시간은 핸드폰도 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어머, 너무 좋다. 네, 한 시간을 딱 잡아놓고 9시가 되면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졸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들어가서 자고 하면서 그 시간을 지켰던 것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든 아닌 아이든 모두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데는 참 좋았습니다. 지금 효과가 좀 나오고 있나요?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책 읽는 습관, 루틴을 부모가 함께 잡아주는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꼭기요.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해서 또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사수하셔라는 게 있다면요? 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고 또 아이의 좋은 책을 계속 검색하시고 누구네 집에 무슨 전집이 대박났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계속 모으고 계시는데요. 그거보다 정말 확실한 방법은 엄마가 푹 빠져서 읽어보는 재미있는 소설책 같은 거 있죠. 그런 엄마만의 독서의 길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부모님의 책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편의점 같은 책은 네. 초등 5학년 친구들부터 다 이해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 책이에요. 그래요. 엄마들이 읽으셔도 너무 재밌죠. 네. 그러면 부모님이 부모님의 책을 읽고 있는 중에 아이가 계속 글밥이 올라가고 책의 수준이 올라가면 만나면서 한 책을 두고 같이 읽는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 대 독자로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네, 와, 그런 시기가 오면은 같이 책 읽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기를 꿈꾸며 한번 계속 지금부터 찬찬히 아이의 독서 습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학교 가자. 오늘은 초등학습 전문가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